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도대체 병증으로 침을 겁나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게 뭐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보죠. 자, 여자 67세 되신 분인데, 이 골반뼈, 이렇게 골반뼈가 여기가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이 힘을 이렇게 현대의학의 개가예요, 개가. 현대의학이 없었으면 이렇게 잘 붙어서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었을,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죠. 수술한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가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거다. 활동에 제한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1~2주일 돼갖고 저를 잘 알아요. 저는 내가 치료해주려고 했어요. 친구니까. 당연히 내가 치료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뼈 부러지는 데면 침을 왜 만나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침 치료를 갔더니 바로 전날인가요? 휠체어를 타고 엑스를 다시 찍으러 갔는데 이 턱에만 올라가면 흔들리잖아요. 아파갖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진통제를 먹고 살고 있었어요. 통증이 계속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부위에는 열과 통증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근데 이 무릎 이하에는 그냥 찬물이 다 그냥 경락이 끊긴 거죠. 찬물이 있는 거 같이 찬물에 들어가 있는 느낌. 뭐 혈관이 보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경락처럼. 네, 진통제, 마약 성분 진통제, 뭐 최근에 타이레놀 사용을 보면 타이레놀 3도 굉장히 센 거예요. 중요한 건 진통제를 계속 들으면 이 사람이 회복이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강력한 진통제를 먹으면 회복이 느려져요. 관건은 진통제를 우선 끊어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통증이 없고 살만해야 끊죠. 네. 어떻게 신동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요, 환자를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력을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5발가락 정도 사이라는 거예요. 극락이 소통되면서 그 열감이 혈부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고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경락을 소통돼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못 걷게 될까봐. 그래서 대충과 현관에 간에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풍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양경 위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펑션이 살아나야 돼요. 음경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양경에 제대로 꽂으면 팔다리가 완전 쑥 올라와요. 듣기 하면 대부분 듣기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못해요.
저는 정말 모서 그거를 침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속골은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워 있으니까 태양경락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속골 아주 어디에만 있어요? 낙침에만 있어요. 낙침은 전 딱 두 가지 만나요. 여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가는데요. 후계하고 속골 만나요. 왜냐면 낙침의 후계로는 경락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목의 좌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침을 넣는 순간, 후계를 넣는 순간에 목을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딱 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속골은 뭐냐면 뒤에 대장경 있잖아요. 목을 앞뒤로 드는 걸 쓰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쑥 들어와요. 그럼 풀린 거예요. 낙침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문제인데 근육의 문제는 간단히 풀려요. 뭐 이렇게 그 어떤 환자들이 그냥 나가죠. 네? 그 족삼리는 양경락으로 비를 보하면서 뚫어주면서 비를 강력한 다리에 힘을 줍니다. 태계를 유일하게 보였어요. 왜냐면 태계는 신장의 경락으로 이 사람 보호해줘야만 신장이 뼈를 빨리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뭐예요? 신장이 뼈를 생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의학 이론이에요. 목가토금소 오행 한의학 개론 나오잖아요. 뼈는 누가 어디가 주관해요? 신장에서 주관하죠. 자, 이게 소양이 말이에요. 황대내기 보면 이 다친 부위가 물론 소양경락 부위죠. 옆구리 부위니까 옆에 옆다리 옆다리. 뿐만 아니라 전신에 다 경락이 끊어졌지만 다리 경락이 잘라냈으니까. 양경락 이 소소양과 죽소양이 뼈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건 황대내기만 나와 있어요. 한약계는 없어요. 확곡으로 네, 귀를 보여주고요. 자, 백회로 귀를 잡아줍니다. 옆에 써놨네요. 안서를 보이나요? 뭐, 예, 보여요. 그럼 더 안 보이죠? 잘 보여요. 근데 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날, 두 번 놓고 세 번째 날 가니까 진통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변증 치료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쉬려고. 아이고. 침을 놓자마자요. 제가 가서 이렇게 딱 이 다리, 이 부위를 만지는데요. 열감이 밸런스가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경락에 심려한지 알겠어요. 좌우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들었던 게 딱 침을 놓으면서 이 밸런스가 내가 우측에 놨을 거 아니에요. 좌측에 끊었는데 딱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전기처럼 막혔던 전기가 그렇지 순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무슨 병에 걸리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류병, 12년 혈류병. 네. 순간에 경락이 다 통한 거예요. 예수님의 파워가 막 세서, 에너지 파워가 세서. 우리는 그 정도 파워가 없어서 문제예요. 우사인 우리가. 그래서 영상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나요? 네? 무슨 방법이 있나요? 왜 동영상이 안 먹나요? 수정.
네? 5번 먹고 다리가 올라갔다. 네. 아, 우리 봤어요. 봤어요. 네. 통과. 핵심은 경락인데 도대체 경락이 무엇이라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가? 에너지 통로. 네, 에너지 통로인데 혈관, 신경, 임파 그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혈관 신경. 경락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혈관 신경. 네? 전부 다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제가 보는 경우는 여기 있는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학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양한 책들 속에서 어떤 힌트를 얻은 게 9일간의 우주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인터스텔라가 이 책을 보고 만든 영화예요. 이 사람은 책이 영어로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보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한국 책을 샀어요.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유일하게 한국 책만 유료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믿거나 말거나요. 비행선에 납치되다시피 끌려가가지고 고도의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 최고의 인간 생명의 최고의 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을 납치하듯이 데려간 이유는 지구가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내용들은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인류 문화의 역사까지 다 이 사람들 알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 해요. 아주 설득력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혜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면 인터스텔라 나오듯이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요. 동물들은 뭐 2~3시간이면 만들어낸대요. 사람의 몸도 24시간에 만든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고도로 높아진 거죠. 친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주장이 인간의 몸을 왜 이렇게 만들기 힘드냐면 인간의 몸이 9레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피지컬 우리가 아는 지금 현대 양방학이 하는 건 피지컬 바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피지올로지컬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코테피컬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로 사이킥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랄 바디가 있는데, 이거는 아스트랄 바디는 종파와 관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에서는 아스트랄 바디를 뽑아내가지고, 그게 영체자, 정수리로 단태를 양성시켜갖고, 그걸 출생시켜요. 그래갖고는 돌아다니게 하죠. 그러니까 뭐 천리박도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책에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유체하고 이 9개의 몸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겠죠. 우리 몸은 하나니까 하나다시피니까 순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여기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고도의 생명체가 얘기하는 게 이 세 번째 플루이드 바드가 인도의 차크라라는 거예요. 요가에. 근데 도가에서는 인도의 차크라를 인맥과 동맥으로 보거든요. 똑같아요. 수련법이. 그래서 침은 물질의학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경락은 제가 보기엔 지금 인류의 문명으로는 밝힐 수가 없다. 이건 플루이드 바디를 통해서 바로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이 플루이드 바디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 의식 있는 에너지체예요. 이게 제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많은 문헌들을 본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도가를 전혀 몰라요. 그 생명체들은. 그러면서 인도의 요가를 알아요. 그래서 요가 뭐라 그러냐면 이 척추 밑반에 물라바드 이거 다 요가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요가에서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완벽한 정말 좋아서 섹스를 하면 이 차크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힌두교,
요가를 강구하는 힌두교, 도가, 불교에 다 뭐가 있냐면 밀종이 있어요. 이게 이 성행위를 통해서 도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히말라야에 있을 때 그 유명한 절이 가면 대웅전에 뒤에가 다 커튼으로 치져 있어요. 그 전부 성행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류는 너무 그걸 신비화시켰다.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여기서 그래요. 여자가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지고 빛이 나고 그건 다 이 차크라가 열리기 때문이다. 네. 그런데 차크라가 뭐냐? 우리 인맥과 동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아, 이게 플루이드 바디로구나. 플루이드 바디의 생명체가 흘러가는 통로로. 이게 고대 문명의 이전의 문명들이 이 책에 보면 황인정은 제일 먼저 왔다고 그래요. 흑인정하고. 흑인정은 호주에 정착했고 황인정은 태국 쪽에 버마 쪽에 정착했다고 해요. 근데 이 황인정이 의학에 아주 조예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의학을 경험의학이라고 하는 익스피리언스에 쌓였다는데 그럼 왜 다른 문화에는 없어요? 웃긴 얘기 아니에요. 많은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여러분들 지금 문화가 파괴되면 여러분들이 지구에 100만 명이 살았다 그러면 차도 못 만들어요. 다시 원시 상태로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먼 곳에 한국이라는 할아버지 고향이 있었어 그러면 전설달 100년 지나면 전설달 남치는 거죠. 종인도 못 만들어요. 다 잃어버려. 어디 문명이 금방 무너져요. 다 금방 원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죠?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네, 화산재 크게 풍부하거나 지구가 크게 함선과 부닥쳐갖고 완전히 멸종해갖고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1000만 명이 살아남다가도 그대로 원시 시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그럼 원시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남으면 자식들에게 뭐 황제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종이도 없고 전화도 녹음이 되고 있는데 그냥 대충 얘기해 주겠죠. 그럼 구절을 내보겠죠. 이게 우리 한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의학이에요. 벌써 약편에서 봤죠? 생명을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내환경과 외환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세포구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것이 구전된 노래면서 많이 누실되고 상실되고 또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도 있어요. 이제 갱나을 얘기했어요. 금방이에요. 변칙에서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좋아져요. 이게 변증 치료예요. 채침이에요. 채침. 저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조금. 침 하나 넣을 때마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듣기와 보살을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온 그 수천장, 그 다음에 뭐 소사나 이런 거는 복합보사인데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강의 들으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침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놨냐? 내 자신에 놨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놨냐? 우리 어머니 드시는 섭섭하다. 어머니한테 놨어요. 어려운 형자리는. 어머니가 설마 잘못해도 자식이 공부하느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 처자식은 못하겠더라고요. 실은. 이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못됐죠? 노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랑은 내려가지 위로 안 간다. 그렇죠. 내리사랑. 공자란 놈이 인위적으로 세상의 자연법칙에 역행하는 짓을 하니 저는 세상을 위태롭게 할 거라고 많이 비난했어요. 노자는. 자연법칙이 어긋나는 거다. 왜냐면 자식 사랑 하나라고 해도 다 한다. 목숨 바쳐서. 그 부모 사랑도 만약에 자연의 법칙이면 강조할 필요 없다. 저절로 할 거다. 부모가 아프면 뭐 좀 좋아지시겠지만 안 가죠. 자식 새끼가 아프고 와요. 그것들 한국 부모가죠. 그래서 이건 대상 꾸준 얘기고요. 채침과 특수진법의 관계를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채침을 변증한 채침을 빼놓고는 다 특수진법이에요. 뭐 동시진법 뭐 그다음에 무슨
배꼽에 넣는 침법, 무슨 침법 뭐 다 특수 침법이에요. 전통 침법을 빼놓고는. 오늘날 일침요법, 음양구침 전부 다 특수 침법이에요. 다 이론적 근거는 뭐였냐면 홀로그램 세오리에서 나와요. 제가 이걸 보고도 이게 인류의 과학계를 놀라게 내용인데요. 레이저를 이중 특화를 한 레이저 필름을 얻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반사해가지고요. 이 사과를 발선력 만들면 사과를 해갖고 찍고요. 반을 레이저가 바로 통과해가지고 이 발선체에 대해서 이 두 개 P사체를 찍은 그 레이저와 그냥 특화된 레이저를 간섭 무늬로 만들어서 일단 충돌시켜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랬더니요 결과가 뭐냐면 사진 입체로 나오는 거예요. 아 충격이죠. 그게 영화에서 여러분들 보면 뿅 하고 입체로 나오는 게 화면 처리가 아니에요. 이건 벌써 20세기 말에 인류가 발견한 기술이에요. 이 필름을 쫙 비쳤더니 뿅 하고 사과가 입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로 이제 집사람하고 입체로 보면서 속에 뭐 익었어? 볼 수도 있어요. 입체 그 자리로 다 나와요. 이게 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과학자들이 흥분했죠. 아 입체로 산을 맺힐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진짜 되게 막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과학자들이 짓궂은 저같이 장난꾸러기 했으면 맞죠. 반을 잘라갖고 이걸 이렇게 홀로그램 이 필름을 반을 잘랐어요. 그래갖고 또 빛을 비쳤더니 사과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이거 무슨 해가 막 뒤집어진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 그럼 더 작게 4분의 1을 잘랐어요. 또 나와 사과가 흠집 없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 그러면 아무데나 잘라보자. 그래갖고 임의적으로 아무데나 잘라가지고 크기와 관계없이 잘라갖고 붙이면 어때요?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아무데든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 필름은 사과가 다 나와요.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단 뭐냐 2분의 1로 하잖아요. 밝기가 2분의 1로 줄어요. 사과는 다 나오는데 8분의 1로 하잖아요. 그 전체 면적에서 10분의 1을 차지했다. 그러면 밝기가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뭐라고요? 흐려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 결론이 뭐냐면 물리학의 결론은 모든 부분은 전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단 부분일수록 전체보다 약하다. 이게 채침과 특수침법의 차이예요. 아무리 날고겨도 채침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동시침법으로 옆에 보기인데 소절에 나와보죠. 약간 날먹빈 거는 들어요. 멍이 팅팅 들어서 들것에 실려온 사람에게 택도 없어요. 그럼 채침으로 넣으면 걸어나가요. 뭔지 알겠어요? 이를 부분침법이 전체에 관한 일을 그러니까 대응점으로 작용을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채침을 쫓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뭔지 아시겠어요? 동시침법 내가 대만의 환자들이 중국 사람들 치료할 때 대만의 환자들을 치료해달라고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대북에 있는 책방에 들려가지고 동시침법이라는 책을 동시침을 다 사왔어요. 아무도 안 봐요. 단 내가 한국적이 됐든 어디든 참고 자료로 내가 자료를 넣었다. 그 동시침법 언제 배웠었어요? 안 해오는데 채침이 이렇게 변정해서. 스와드팀 뭐든 사와 먹고 링골에 간혹 받았어요. 허리 아플 때 그런데 그거 무슨 소용 있어요? 채침으로 허리 얼마든지 잘 고치는데.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채침이 갖는 이론적 근거, 채침과 특수침법의 관계는 홀로그램 세오리에서 부분은 모든 전체에 관한 정보를 갖고 단 부분일수록 약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음양거침과 일침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저는 간단하게 왜 어떻게 끝났나? 이제 경락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몸은 신비한 몸이에요. 물질 덩어리를 생각했다가 생각이 들어요? 난 어렸을 때 이게 물질로만 됐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아시어를 쓴다 하면은 네. 아시어를 쓰면은 춤을 못 넣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표와 리를 동시에 보는 거죠. 아시얼은 표에 속하고 변지형 채찜은 본에 속하는 거예요. 표를 안 쓰고 본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동시에 공유해야죠. 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친구학 책에 나오질 않아요.